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춘 교육 개혁안에 대해서 언론을 보면은 굉장한 무슨 반발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반발하는 이제 주체가 반발하는 쪽이 뭐냐면 대부분 학부모 단체들하고 그리고 저기 교육단체, 학부모 단체 이런 임의단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임의단체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국민 중에 일부가 직능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계층이 자기들을 어떤 대변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이고 국민 전체의 생각을 고르게 이제 반영한 그런 단체가 아니죠. 그건 마치 노동조합이 주장대로 모든 기업이라든지 그런 경제제도가 되어갈 수 없는 것처럼 이런 학부모나 교육단체 이쪽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교육정책은 사실 학부모와 일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의 이 국가가 어떻게 오랫동안 계속 지켜질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지금은 학부모 교육단체하고 교육부 장관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맞서는 이런 상태인데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국민 여론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바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교육 정책은 당당히 이런 논리를 가지고 여당과 야당이 정부에서 시행하고 이걸 이제 정치인들끼리 국민을 반영하는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주장을 해야 됩니다. 서로 논리를 주장해 가지고 국민들이 봐가지고 어느 쪽 당이 올바른 주장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판단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속 이렇게 학부모 교육단체와 노동조합처럼 노동조합이 이렇게 막 주장한다고 해서 저번에 대우조선 노동의 노동부 장관이 거기에 그대로 따르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교육부도 여기에 이렇게 휘둘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교육부 장관이 지금 좀 음주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석연찮게 사실 임명이 됐죠. 그러니까 애초에 능력별로 임명하지 어떤 여성할당 그런 거 안 한다고 하다가 미국에서 시키니까 미국 기자가 말했다지만 그게 미국 정부가 시킨 거지 이게 그걸 누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너희도 우리처럼 이제 여성할당 그런 이제 민주당의 제도를 따르라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윤석열 정부가 여성 장관을 이렇게 3명 이제 후보자를 임명했는데 이게 2명이나 탈락시키려니까 너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명만 탈락시키고 이제 교육부 장관 그대로 시켰는데 그러면 그만큼 이제 안 되려고 했으니까 된 거니까 이 교육부 장관은 자기가 정말 죽은 목숨 생각하고 총알바지로 나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서서 학부모 단체하고 교육부 단체하고 어쩌면 그런 생각으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하수연대까지 싸워서 서로가 진이 빠지고 그 다음에 물러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학부모와 교육단체들의 주장이 분명히 이제 굳혔겠지 설정이 되겠지.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정치인들이 이 논리를 갖다가 분명히 따져가지고 국민 앞에 과연 올바른 주장을 이들이 하고 있는가 봐가지고 정책을 결정하면 됩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게 지금 뭡니까? 조기 입학은 아직 이제 성장이 안 된 아이한테 너무 부담이 되고 무슨 부모들한테도 부담이 된다. 이건데 이게 과거에도 만 6세 입학할 때도 그보다는 연령이 덜하면서 입학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은 오히려 자부심 가지고 난 더 입학 일찍 들어갔다고 이렇게 잘 다녔고, 그리고 설령 아이가 발달이 늦어서 더 늦게 보낸 학생도 물론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처벌받았다거나 그런 건 얘기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순전히 그냥 이것은 자율성이 있는 것이니까 학부모가 이런 것 때문에 강제로 뭐 아직 성숙이 안 된 아이를 억지로 학교에 보낸다든가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자기 학생 수준에 맞게 얼마든지 보낼 자유가 있고, 다만 학부모가 어떻게 특별히 일찍 보내겠다, 늦게 보내겠다, 그런 이제 소신이 있지 않는 한 이제 국가에서 현재보다 조기 입학을 권장한다. 이것만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게 되면은 무슨 뭐 그냥 엄청나게 무슨 과밀학급이 되고 그냥 그 교육 환경이 열악해진다. 영 생트집을 났어 하는데, 이 생트집은 진짜 물론 뭐 옛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한 반에 60명씩 해서 13반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다닌 초등학교 가보니까 한 반에 30명 반이 있는데 그것이 한 3반 정도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줄어드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자꾸 줄어드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교사들 일자리도 줄어들고, 이 이상 오히려 더 자꾸 줄면 오히려 더 아마 부작용도 생길 겁니다. 너무 이제 잘 서로들이 알으니까, 잘 아니까,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어떤 권위도 쓰지 않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더 줄어들면 안 되니까 이제 교원이 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원 자격증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도 지금 임용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2025년부터 28년 까지 뭐 내해에 걸쳐서 석 달씩 앞서가지고 이제 입학 보낸다고 했죠. 이것은 보도에 보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해 갑자기 두 학년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한 3개월씩 앞당겨서 하는 거. 그러니까 1과 4분의 1만큼 더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해년도 3월에 그래서 2020년이라고 친다면 2020년 3월에서 2021년 2월까지 출생을 한꺼번에 교육 들어갈 때 2020년 3월에서 2021년 2월 그리고 3월, 4월, 5월까지 15달만큼의 그러니까 학생만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1과 4분의 1, 곱하기 1.25만 늘어나는 건데, 학생 비율은 뭐 조사하지 않았지만은 그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학생이 줄어드는데 입학학생이 1.25배 늘리는 건 오히려 그 사이에 숫자의 균형을 맞추는 효과가 있고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진짜 60명 으로도 다 교육시켰는데 40명 정도 되면 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옛날 사람이라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무슨 조금만 늘어나면은 설령 이제 입학생 수가 똑같이 트면서 예정 입학생 수가 똑같은데 1.25배 늘어나가지고 30명이 37명? 그 정도 된다고 해도 그게 뭔 차이가 납니까? 그걸 가지고 무슨 과밀학급이 됩니까? 이런 생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아무 설득력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제도는 결국 1년 앞서서 이제 교육을 시킨다는 거는
그 국민 교육을 더 강화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반대하는 자들은 그럼 왜 반대를 하냐? 그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이유는 결국은 그 2021년, 그러니까 1972년부터 있었던 평준화 시대부터 그리고 90년대 행복은 성적순이냐 아니잖아요 식으로 한마디로 국민을 최대한 공부를 안 시키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정신 가치를 모를수록 국민 자체가 이제 더 무식해지고 그걸 다루기 쉬워지고 그 특별한 엘리트 교육, 이제 특수 교육을 받은 자기네 계층만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일반 국민에서 엘리트가 그 성장하는 것을 막으려는 세력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나라의 정신을 이제 몰락시키고 자기들이 이제 가령 친미파나 친중파, 뭐 친일파 혹은 친유럽파 이런 식의 자기네들 뜻대로 이 나라를 몰고 가려는 그러한 세력이 이제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이렇게, 그리고 이 반대 세력 이전에 교육단체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럼 그런 사상, 민족말 사상에 들어있냐. 그건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하지만 6세에서 18세, 이렇게 이제 연령층이 있는데, 이 연령층을 요 밑은 이제, 유아 교육 시스템이 뭐 어떤 고객이죠. 대상 연령이고, 이쪽은 이제 회사, 기업, 생산 연령입니다. 물론 그게 노령층도 있지만 여기선 고려 안 하고, 이제 18세 이상. 물론 대학생도 있지만은, 일단 성인으로, 취급되고, 이것은 이 교육이 자체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제도가 있으니까, 일단 논의를 치고, 이렇게, 물론 이제 대학생교도 마찬가지로 연령이 내려오니까 또 똑같기도 하죠. 그런데, 이 연령을 한 단계 이렇게 낮춘다는 것은 결국은 유아교육 연령을 이 대상을 압축시켜 줄이고 이 사회 생산 연령을 늘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산 연령을 늘리는데 이 사회 회사라든지 각 단체 모든 단체 이쪽은 조직화되지 않죠. 근데 이쪽은 유아교육 연령 유치원과 유아원 이쪽은 자기네 이득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압축이 되니까 당연히 반대를 하죠. 이제 이쪽 그 압축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이쪽에서 공교육기관에서. 그런데 지금도 유치원 하면 이제 공립유치원을 막 선호하는데 그것을 결국 아예 그렇게 그걸 추첨으로 이렇게 인간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게 아주 사악한 겁니다. 근데 추첨으로 입학을 시키고 그런 사악한 짓을 우리 국가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그거를 모든 초등학교에서 적어도 공립유치원의 1학년 정도라도 이제 이렇게 앞당겨서 이제 교육시키는 거. 실제로 유치원에서 뭐 한글 숫자는 다 가르치죠. 그걸 이제 이렇게 땡긴다는 의미니까 이것은 오히려 그러니까 모든 이제 서민 학생들 모든 국민에게 다 좋은 겁니다. 지금. 근데 이거가 정치권에서는 이미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사실 이제 반대하도 이제 단체들이 그러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니까 반대 얘기를 했지만은 우상호 대표는 또 그렇지 않은 얘기도 했죠. 비대위원장. 근데 그 말이 맞는 게 민주당이 이미 이런 똑같은 의미의 정책은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유치원을 갖다가 유아학교라고 바꿔가지고 학교와 같은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이 5세 어린이를 다루자 그런 얘기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많은 유치원 쪽에 반대가 있고 또 이제 당시 야당 국힘당도 반대했으니까 결국은 그게 안 됐지만은 오히려 더 좋은 아이디어 그야말로 그냥 한 해라도 이렇게 딱 공립 시스템으로 아이들을 더 이제
그 집어넣는다는 거. 이것은 아주 좋은, 이제, 그런 정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진보 좌파 쪽에서는 계속 반대 명분이 없는 게 이들은 계속 뭐 고등학교 학생도 참정권을 허용하자 뭐 여러 가지로 나이 어린 사람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나이 어린 사람들을 더 빨리 사회에 진출하게 하자. 심지어 대통령 선거 연령도 낮추자. 뭐 그런 여러 가지 주장을 했던 사람들인데 겨우 1년 그 낮춘 거 가지고 1년 더 아이들의 이제 권한, 그리고 사회에 나갈 연령을 1년 더 앞당긴 걸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반대해야 한다. 이건 모순이 되는 거죠. 진보, 그러니까, 아이들 믿자, 낮추자, 연령을 낮추자, 그리고 더 빨리 성장한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거야, 겨우 한 해 그거 낮추는 거를, 그리고 학부모들도, 그러니까, 옛날처럼 대여섯 명을 이제 기르는 학부모라면 정말 이제 크게 주장할 만도 합니다. 하지만은 지금의 학부모들이 뭐 그 옛날처럼 대여섯 명 저희 때도 그렇죠. 뭐 1학년, 3학년, 5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이렇게 한 학교에서 한 집안에서 동시에 다니기도 했죠. 이렇게 많이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 같으면은 정말 큰 소리를 외칠 수도 있지만은, 근데 당시에 큰 소리도 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그런데, 아이 하나하나, 많아야 둘 정도? 그래 놓고선, 그리고 결국은 지금 아이가 2025년에서 2028년 그 사이에 걸려있는 사람도 없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렇게 얼마든지 그냥, 자기 뜻에 따라서 입학 연령은 조정할 수 있고 그런 거고, 다만 일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선택에 적극적이지 않은 일반 국민에게 그렇게 입학 연령을 이렇게 5살을 낮추자 그건데, 이걸 가지고 반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적극적인 선택욕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교육, 이런 거를 갖다가 아까 이 나라를 좀 이제 격화시키려는 세력은 반대를 합니다. 이건 마치니까 초등학교 한자교육 얘기가 나왔을 때 정치인들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왜냐하면 의사표명을 하다가 오히려 자기 표 떨어지니까 초등학교 교육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런 실제 학원에서 다 가르치고 있는 걸 초등학교 공교육에서 왜 가르치지 말라는 법이 그래야 한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학원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임의단체들끼리만 계속 이렇게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정치권에선 도저히 반대를 못하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제 중단을 시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냥 입학 선택에 적극적이지 않은 많은 이제 국민들에게 그렇게 5세 입학을 선택하라고 그러는 권한은 그러한 제도인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자기들 이제 국민 전체를 교육시켜서 국민의 교육 수준이 올라가면은 그만큼 자기네들한테 더 손해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구성 민족 중에서도 미국에서도 이제 흑인, 히스패닉 좀 그런 민족은 어떤 유럽 문화, 그들의 주류인 유럽 문화하고 다르니까 어떤 공정하게 공부를 교육 시스템을 해도 불리하다는 걸 인정해서 가산점을 주거나 어떤 할당을 하거나 그런 특혜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학문적인 그것에 좀 거리가 먼 민족,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죠. 흑인이나 인디언. 우리나라도 이제 여진족, 몽고족 이런 쪽의 출신 기질을 이어받은 사람들은 이 학문적인 그런 것에 좀 더 불리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전부 학력 공부하는 성과로 평가받는 그런 시스템 자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국민을 교육을 덜 시키게 하고 그러려는 의도에 따라서 한 해라도 더 공부시키는 거, 이것을 막으려는 거. 물론 이제 지금 시작 발단은 이제 교육단체, 학부모 임의단체 그런 쪽이죠. 아무래도 이제 현재 이익단체는 조금이라도 변화하는 걸 싫어하니까, 단지 변화하는 걸 싫어하다 뿐이지 어떤 논리도 없습니다. 그냥 무슨
뭐 틀리다, 뭐가 틀리다, 맞다. 아무런 논리도 없이 이렇게 주장하고 그러는데, 이쪽이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국민을 교육을 덜 시키려는 이제 부류들은 이 한 해를 이게 낮추는 거, 연령을 낮추는 이것 자체를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죠. 초등학교 한자 교육 반대하는 쪽도 중학교에서 교육하는 것까지 반대를 못하니까 놔두고 있지만은 초등학교 한자 교육을 반대하는 건 국민들 대다수가 이제 어떤 한문이 자가 섞여 있는 글, 이런 자연스러운 글을 거부감을 갖게 만들기 위한 그런 거죠. 이제 익숙하지 않게 만들기 위한. 근데 중학교 때부터 교육시키는 건데, 만약에 1년을 앞당긴다면은 현행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한자를 배우게 되는 거니까, 그것 자체도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죠. 이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이제 더 고등 지식 교육을 시키는 거, 이런 거를 이제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초등학교 한자는 나중에 얘기하고, 입학 연령을 하나 낮추다. 자, 이 얘기는 학부모 단체나 무슨 교육 단체, 이게 관련 단체, 그들의만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자체의 그냥 너무 흔한 말이지만은 우리 국가가 계속 유지되고, 민족이 유지되고 그런 거에 대한 좌우되는 일입니다. 이제 100년 대계죠. 결코 학부모 교육 임의단체 이런 쪽에서 이제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1972년 평준화 이후에 자질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공부 훨씬 더 안 하게 되니까 당연히 그 이전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지난 대선 다 보셨죠? 비호감 대선이라고 하죠? 어떻게 국민 중에서 그러니까 제일 잘났다는 사람들이 전부 그냥 이상하죠? 제대로 된 엘리트라고 하기엔 조금 물음표를 주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72년 평준화 이후의 교육받은 세대는 그 이전 교육받은 세대보다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번 세대로 넘어오기도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전에도 어떤 올드보이들이 정치판에 그렇다고 이제 그런 적이 있죠. 한때 그럴까? 그런데 그거는 지금의 한 50대와 60세 안팎 그런 사람들은 이 평준화 세대들은 그 이전에 5, 6세 넘은 지금 이제 65세 이상 된 사람들을 지금 다 은퇴한 정년식 이제 사회에서는 많이 은퇴하는 그런 연령층보다 자질이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가 이제 벌써부터 지금 자꾸 이렇게 좀 흔들리고 물음표 이런 상태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그러니까 국민 전반은 일반 국민에게서 엘리트를 선배하지 않는 교육이죠. 평준화라는 것은. 물론 그 이후에도 부유한 집은 이제 외국 유학을 보내고 특수교육을 시키고 그런 의도적으로 특수교육을 시키면 다 이게 가능했죠. 그런데 국민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부모가 똑똑해서 자식을 특수교육시키지 않더라도 일반 의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길을 주는 그런 것이 많이 사장됐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지금 은퇴 연령층 이제 평준화 이전의 좀 우수한 교육을 받았던 그러한 세대가 다 은퇴하고 나니까 지금 이제 비평준화 세대들, 비평준화 세대의 우수한 인재들이 다 은퇴하니까 65세 이상이 돼가지고 그 이하 세대들이 점차 완전히 사회의 중추가 되는데 점차 이쪽에 이룩해둔 그 이전 세대가 이룩해둔 업적은 사라지고 점점 이렇게 변해가죠. 그만큼 이렇게 이 나라는 점점 몰락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특정한 기능을 가진 사람들은 잘도 양성이 됩니다. 어떤 이제 미국 유학을 갔다 온 이제
그 과학자라든지 그 무슨 그 어떤 이제 특별한 이제 게임과 오락 그걸 창작한다든지 K-팝, K-무비 그런 이제 특별한 이제 예술인 이제 어떤 이제 특정 분야의 사람들은 잘 양성이 되지만은 일반적인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 중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엘리트가 이제 상당히 대폭 이제 억제된 시스템에서 이 나라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이 정도로 이런 식으로 계속되다가는 나라가 좀 문제 있겠다. 이런 문제의식은 분명히 가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뭐 지지율이 형편없다고 다들 그러는데 그것이 글쎄 지지율이 형편없다 하더라도 그 사실 어찌 보면 뽑은 사람 것도 경우도 다 지지하지 않으면서 찍은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해서라도 이쪽 정말로 예, 좀 왜곡된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쪽을 뽑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데 뽑고 나는데 역시 또 미흡해서 저라도 이제 지금 여론조사로 온다면은 못한다. 예, 이제 라고 이제 찍죠. 못한다고. 못하고 있다. 거기에. 그 70%, 80% 이제 여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인기가 없고 지지율이 낮은 정권이니까 어떤 개혁정책 밀어붙이면은 이제 그만큼 이제 이 저항 세력이 고꾸라트리기, 하기 좋다. 만만하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건 다 무산돼야 하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못한다고 그냥 그렇게 보는 입장에서도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된 개혁정책 하나 제대로 추진해 밀고 나가지 못한다면 이런 이익단체, 임의단체들의 등살에 밀려가지고 그야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권으로 돼가지고 물론 그 20%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대로겠지만은 요 나머지 한 30% 중간은 그런 쪽도 결국은 정말로 돌아서는 겁니다. 이제 못한다 그게 아니라 이거 정말 쓸모없다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절대로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을 이제 총알바지로 내세우는 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되지만 않을 분수에 넘는 장관을 했으니까 그 값을 쳐가지고 그 이익단체들과 적어도 몇 개월간 싸워서 망신차이가 돼가지고 양쪽이 다 상처를 입고 그 다음에 책임지고 퇴임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정책을 그만두냐?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아무 쓸모없는 정부죠. 근데 다시 또 더 강하게 임명을 해서 그리고 여기 이익단체들의 주장은 다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정치권에서 완전히 이거 이제 요리를 하면 되죠. 그거를 처리를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전혀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되지가 않는 걸 가지고 이렇게 자꾸 특정 단체가 그러는 거에 휘둘리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하루빨리라고 꼭 하지 못하지만 적당한 시기에 정치권에서 공론화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최고의 그 이성과 그것을 가진 사람들끼리 논리를 가진 사람들끼리 토론을 해야 됩니다. 이건 결코 교육단체라든지 학부모단체, 학부모야 이런 얘기 주장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부모 전혀 교육이란 게 그 아이 자체만을 위한 교육도 아니고 국가 다 전체를 이제 지탱하기 위한 건데 이 나라를 지탱할 생각이 있냐 없냐 물어봐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 학부모만이 주장할 그게 아닙니다. 뭐 교육감 선거 물론 좋은 제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교육감 선거도 학부모만 뽑지 선거권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나라를 이제 그러니까 비문명 종족들이 자꾸 점령하기 위한 그런
상당히 물론 진척이 돼 있지만은 이 나라가 이제 그것을 언제까지나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이제 중단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교육개혁제도 개혁이 있어야 되고, 개혁이 있은 다음에 그런 이제 단지 연령 1년만 낮추는 그것뿐이 아니겠죠.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그냥 교육의 어떤 제도 이런 것들도 다 바꾸고, 어쩌면 진짜 1학년 낮춘 거니까 오히려 그냥 1년 낮춘 만큼 그거 반영해서 교과 과정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과목마다 그런 게 있을 겁니다. 1년 연령에 따라서 그 이해력의 차이가 별로 없는 과목이 있을 수도 있고, 1년 차이에 따라 영향을 좀 주는 그런 과목도 있을 거고, 그런 거는 전문가들이 잘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해가지고, 이제 차근차근히 그런 교육과정도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절대로 정말 이런 거는 전에부터도 교육제도는 이제, 어떤 세력들이 차세대를 자기네 입맛에 맞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냥 목숨을 걸고 이렇게 싸우고 그래봤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럼 선택을 하자, 그거는 또 반대랍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주장대로 모든 국민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자교육 같은 것도 초등학교 한자교육을 하는 국민학교 있고 안 하는 국민학교, 이렇게 인접한 국민학교에 골고루 분산을 시켜서 학부모가 이제 선택을 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 말이 없는데 그냥 무조건 전부 안 시켜야 된다,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든 제도들 다 선택을 하면 되는데, 이런 어떤 기득권, 이 나라의 지적 수준을 떨어뜨리려는 그런 세력은 항상 모든 것을 다 자기네 주장대로 모든 것을 다 맞추려고 하는데, 이것을 살펴보면 그들 주장에는 엄청난 많은 모순점들이 있는 걸 금방 볼 수 있으니까, 이걸 봐가지고 그런 이제 교육단체와 임의 학부모단체, 이들의 주장의 억지, 이런 것을 다 이제 판별해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올바르게 이제 국마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렇게 개혁을 해나가는 것, 이것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이대로의 지지율이 더 낮춰져서 정말,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지지율을 반대를 하는 사람도 어떤 이제 더 잘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못한다고 하는 사람하고, 이제 가망 없어 하고 못한다는 사람은 다르죠. 그러니까 자식, 아이나 후배를 봐도 너는 못한다, 하지만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두고 보자, 이런 경우가 있고, 너는 못한다, 가망 없다, 나가라, 이게 있잖아요. 이런 교육 정책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데 뭐 후자가 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똑같이 못한다고 하는 사람도 도저히 가망 없다. 진짜로 그런 뭐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임의단체에 휘둘리면 또 정부가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런데 여태까지 정부들은 많이 그걸 구실 삼아가지고 이제 자기 교육정책 무슨 국민을 위한 개혁을 갖다가 이제 그냥 스스로 포기하고 막 그랬죠. 그냥 이제, 그러니까 결코 임의단체의 그것에 의해서, 지난 뭐 초등학교 한자교육 그거 했을 때도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뭐 반대가 많아서 못하겠다. 아니, 임의단체들이 반대하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럼 노조가 그럼 반대하면 다 그것들로 얘기 들어줬나요? 국민 전체를 위해서 정치인들이 토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좀 기회를 봐가지고 이 정책은 반드시 공론화를 뭐 임의단체 뭐 그런 사람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정치권에서 책임지고, 자기의 국회의원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 논리를 국민 앞에 떳떳이 얘기해가지고, 자기는 이거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찬성 논리는 이거다, 반대 논리는 이거, 이걸 해가지고 국민 앞에 심판을 받게, 그렇게 해야 진정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6개월간 아마 뭐 논의한다는데, 적어도 올해 안에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제 정치권에 반영이 돼서 정치권에서
활발히 토론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하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지, 결코 무슨 교육단체라든지, 임의 학부모단체, 이런 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